포스코홀딩스 요즘에 계좌 보기가 참 두렵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 및 미래 소재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담았던 이 포스코홀딩스가 최고가 54만원 찍고 어느덧 38만 6천원까지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무섭게 폭등했던 LG전자 기억하시죠? 이 LG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최근에 LG전자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던 핵심 주역은 이 하단의 외국인 보유 수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자,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급감하자 LG전자 또한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보여드릴 매매 동향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영원히 사들일 것 같았던 외국인들이 LG전자를 최근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6월 내내 무차별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스코홀딩스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LG전자를 지금 빠져나온 이 외국인들의 메이저 자금이 6월부터 지금 포스코홀딩스로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밀린 이 무거운 주식을 왜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쓸어 담고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영리한 메이저 세력들이 왜 지금 포스코를 선택을 했는지 확실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최고점 대비해서 25%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포스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옹호를 하려고 하는데, 자, 댓글로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주가 정체에 지치신 주주분들의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감정적인 무논리 공격만큼은 삼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철저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데이터와 팩트만을 기반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우상향 근거를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비난을 하시더라도 제 분석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비난을 해 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잔인한 폭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시장에 숨겨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영원히 오르지도 않지만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었듯이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전 세계에 구축해둔 리튬,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과 리사이클링 인프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에 따라서 메이저 자금은 이런 진짜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지금 그 길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LG전자의 폭등을 그 전조를 마치 보는 듯한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우상향 그래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진리인 가격적인 메리트와 또 메이저의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은 고점 대비 25% 가까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시장의 온갖 악재 우려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서 하방 경직선을 지금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강력한 호재는 가격이 이미 충분히 싸졌다는 것인데, 자, 이 가격이 싸졌다는 근거를 제가 숫자적으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무지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또한 지금 보시는 LG전자처럼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종목에서 외국인들은 현재 영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수익을 챙기고 막대한 그 차익 실현 자금을 어디로 보낼지 저울질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완전하게 가격 조정을 마친 포스코홀딩스를 현재로서는 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수량 그래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죠. 자,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상방 모멘텀이 크게 열린 종목을 선점하는 이 외국인 메이저들의 전형적인 리밸런싱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 전환, 자, 이번 주가 아니죠. 6월부터죠. 자, 이런 연속 매수 전환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산 끝에서 나온 바닥 신호인데, 자, 어떤 데이터 지표들을 봤길래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제가 전부 다 공개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의 대중들은 언제나 불타오르는 고점에서 환호하고 소외된 바닥에서는 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고 합니다. 네, 투매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진짜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대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포스코는 무겁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비난을 할 때 그들은 조용히 지분을 늘리면서 다음 판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면서 보여드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흔들리는 멘탈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앓지 마시고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은 댓글로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보시고 반드시 승리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현재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감정이 아니죠. 큰 손들의 시각입니다. 지금 JP모건이 뭐라 했냐? 6월 15일 기사입니다. 불과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유가락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현재 원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0달러 부근에서 75달러 부근까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죠.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유가가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JP모건의 수석 시장 전략가 카렌 워드가 결국에 고유가와 고금리에 눌려있던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6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특정 빅테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5일의 기사입니다. 가장 최근 기사예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폭이 넓어지는 장세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은 미국 증시의 이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들이 전부 다 이틀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자금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시장의 우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단기적인 흔들림만 보고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맞을까요? 자, 그리고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힘없이 밀릴 때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서 고생인가 후회도 하시고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공포에 속아서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숫자가 증명하는 완전한 역발상 저평가 구간이 현재 구간입니다. 자, 재무제표 보십시오. 올해 예상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현재 73만 5,909원입니다. 자, PBR은 고작 0.53배 수준이죠.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가 지금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은 3조 2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79% 성장을 하면서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실적은 바닥을 찍고 튀어오르는데 주가만 거꾸로 현재 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던지는 거는 세력들이 파놓은 공포의 함정에 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상납하는 꼴이라는 거죠. 숫자가 가리키는 이 진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불과 5월에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마주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5월이었습니다. 지금 AI 인프라는 거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 투자 기회다. 전방위적인 공급 부족 상태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폭락에 눈이 멀어서 울부짖고 있을 때 진짜 거물들은 AI 인프라가 몰고 올 수 있는 거대한 공급 부족의 파도를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포스코홀딩스에게 역대급 기회냐? 여기서 레리 핑크가 말하는 AI 인프라가 뭡니까? 결국에 지금 최대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 그리하여 가치가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는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전력이고 그 전력망을 돌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ESS의 거대한 배터리의 심장이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운영하는 리튬입니다. 이 피말리는 폭락의 터널 끝에 대한민국 리튬 공급망을 통째로 쥐고 있는 기업,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이 저점으로 온 구간에서 여기서 포기하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의 진짜 데이터들도 완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을 보는 것은 적자가 줄어드는 속도, 그리고 앞으로 흑자 전환될 포스코홀딩스의 가능성인데, 실제로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매출액은 17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한 7천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14%나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전체 영업이익보다는 이겁니다.
2차전지 소재, 특히나 리튬 부분에서 영업 손실이 1570억 수준이었는데 자, 이게 1분기 만에 70억까지 쪼가된 겁니다. 자,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단순히 손실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직관적으로 보면은 손실 규모가 기존 대비해서 20분의 1로 대폭 줄어든 셈이고 적자 규모가 95% 이상 폭발적으로 축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리튬 가격이 더 버티기만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소재 부분 적자 축소를 넘어서 흑자 전환 기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은 바로 이런 구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직 숫자가 크게 찍히기 전, 아직 모두가 확신하지 못할 때, 하지만 적자 폭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순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형 자금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블랙록이 레리 핑크 회장 기억하시죠? 지금 블랙록 펀드에서는요, 포스코홀딩스를 100년 만의 기회로서 담고 있습니다. 자, 40만 주 정도를 4월 22일에 담아줬는데, 블랙록이 매입한 가격이 40만원, 41만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대 운영 펀드가 이 날짜에 41만원이라는 가격에 포스코를 담았을까요? 결국에 포스코홀딩스의 블랙록이 생각한 가치 대비해서 현재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현재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블랙록이 샀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블랙록이 결국에 왜 샀냐를 봐야 됩니다. 자, 리튬 수익성 회복, 이것을 선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리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리튬 가격은 16만 9,500 위안입니다. 이게 톤당 가격이고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오른 것이 현재 리튬 가격이고, 이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부분 적자 축소가 95%에 달하는 폭발적인 수익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가격이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번 2분기에는 흑자 전환 이게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자,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아르헨티나 여모를 기반으로 해서 리튬 사업을 키우고 있죠. 28년까지 여모 리튬 생산 10만 톤 규모 확대 계획도 있고, SK온가는 28년까지 2만 5천 톤 정도의 리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섭다고 매도 버튼을 누르시겠다는 겁니까? 자, 리튬 가격이 무너질 때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부담이 적나라하게 주식창에 나타났습니다. 24년과 25년 리튬 가격이 바닥을 길 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도 바닥을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리튬 자산은 다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록의 매집 가격은 40만 주를 41만원 정도에 매수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된 날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공포에 속아서 투매할 구간인지 아니면 숫자가 말해주는 턴어라운드를 냉정하게 볼 구간인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낼 리가 없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바로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쩌면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말을 하고 있는 그 100년 만의 기회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그래프 데이터인데요. 자, 미국 JP모건이 집계한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데이터입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4년부터 막대 그래프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을 하더니 올해 26년 예상치는 무려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6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오른쪽의 그래프인데요. 매년 추가로 늘어나는 투자 증가분만 해도 올해에만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 오직 AI 인프라에 매년 추가로 쏟아지고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지어대고 있는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 이 연준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설치된 발전 용량, 이 전력 사용량 자체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배터리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지금 깔려야 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그 배터리의 심장이자 핵심이 바로 리튬인 것입니다. 리튬. 자, 여기서 이제 월가의 리튬 전망까지도 붙습니다. 지금 현재 UBS 증권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전망을 18%나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리튬 수요가 16% 증가하는데 공급은 13% 성장에 그치기 때문에
6.5만 톤 정도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요가 전년 대비 60% 이상 폭증할 것이다 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들은 더 공격적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잡아도 리튬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당장 26년에만 8만 톤 이상의 쇼티지가 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망일 뿐이 아니라 글로벌 리튬 1위 기업 알버말의 실적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 순이익이 672% 급증을 했고 특히나 에너지 전향장치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글로벌 대장주가 앞에서 길을 개척하면서 강력한 추세 전환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근데 가장 최바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강력한 리튬 가격의 반등만큼이나 지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대외 변수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영리한 심리전을 펼치게 되는데 거시경제의 그 공포를 무기로 삼아서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미국의 FOMC 회의로 쏠려 있습니다. 6월 18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있죠. 자, 따라서 지금 단기 조정에 지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까 이거 하나에만 매달리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완전히 하수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 내일 FOMC에서 시장이 진짜로 봐야 할 핵심은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는 이미 동결될 확률이 이미 98%를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핵심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케빈 러시가 물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겉으로만 보이는 물가는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자, PCE 전체나 근원 PCE만 보면은 아직 물가가 높다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4년과 25년치에 비해서 자, 월등하게 현재 물가는 높아 보이는데요. 6월 10일에 결과값이 4.2가 나왔기 때문에 자, 물론 22년과도 같은 최악의 상황 8%가 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3년에 요 근래 3년에 들어봤을 때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사 평균 물가 이거를 영어로는 트림드 민이라고 하는데 이 트림드 민 절사 평균 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너무 많이 오른 품목과 너무 많이 떨어진 품목의 일부를 잘라내버리고 가운데 중위값의 흐름만 보는 겁니다. 자, 즉 유가나 특정 서비스 가격처럼 일시적으로 튄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일시적인 노이즈를 제거한 진짜 끈적한 물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신기한 부분이 이 부분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중위값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24년과 25년에 비해서 이 중위값에 대한 물가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걸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물가는 아직 높다고 보지만 자, 극단적인 품목을 빼고 보면은 물가의 기조가 지금 2%대 후반까지 식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게 내일 FOMC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워시가 기자회견에서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자, 기조적인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쓴다면 시장은 곧바로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달러의 강세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외국인 수급도 더 포스코홀딩스로서는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 가치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은 성장성이 높은 리튬 부분에서 이 미래 가치가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달러 강세도 꺾이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 완화와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더더욱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결국에 내일 FOMC에서 긍정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워시가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이 절사 평균에 대한 물가를 근거로 들면서 물가의 중심 흐름은 식고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시장은 다시 금리나 기대를 다시 가격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도 랠리의 중심에는 금리 하락과 또 원화 강세의 직접적인 후회를 볼 수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 가셨나요?
만약에 혼자서 이런 데이터들을 매일 분석하기가 벅차고 대응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시다면 화면 위에 제 개인 번호를 띄워 놓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포스코홀딩스 평단가와 보유 비중 이렇게 두 가지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신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댓글 말고 문자로 이렇게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 개인 핸드폰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미 지난 6월 11일에 목요일에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포스코홀딩스 매수 추천을 정확하게 이 타점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변곡점 역시도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온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후회 없는 대응을 위해서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포스코홀딩스 뿐만이 아니었죠. 삼성전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6월 11일에 이 타점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18% 정도가 일주일도 안 돼서 올라주고 있는데 자꾸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4만 명이나 오를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유튜브 알고리즘이 선택을 했고 수많은 분들이 제 진정성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력과 데이터로 제가 당당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믿고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충격적인 월가의 전망치들 이 자료 같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주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